세계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2021년 5월, 42년간 봉인되었던 한 나라가 드디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이 나라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을 만들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거리는 딱 800km까지만 만들었거든요. 왜일까요? 1979년부터 시작된 보이지 않는 족쇄 때문이었습니다. 사거리 제한, 탄두 중량 제한, 기술 제한. 무려 42년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쪽 이웃 나라는 계속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쏘는데 정작 이 나라는 손발이 묶인 채 300km짜리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불공평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300km를 만들면서 속으로는 3000km를 준비했습니다. 42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족쇄가 풀린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변국들이 경악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대체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나토 본부에서 이 모든 순간을 목격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본 진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엔 북한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2500km를 날아갔죠. 오른쪽엔 한국 미사일 그래프가 300km에 딱 멈춰 있었습니다. 8배입니다. 8배 차이였죠. 회의실의 프랑스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끝났어.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죠. 아니,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봉인입니다. 그리고 봉인은 언젠가 풀리게 되어 있죠. 저는 드레이크 헌터입니다. 영국 출신 군사전략 분석가죠. 나토 본부에서 20년 가까이 동북아 안보를 분석해왔습니다. 미사일, 핵, 전략무기. 제가 다루는 분야죠. 냉정함이 생명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만 봐야 하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3층 상황실에 앉아 있었죠.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12개의 대형 스크린. 그중 8개가 동시에 붉게 변했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북한이 또 쐈습니다. 독일 분석관이 무덤덤하게 말했죠. 저 역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추적 레이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쏟아졌죠. 고도, 속도, 예상 사거리. 숫자들이 스크린을 채워갔습니다. 2400km, 2500km. 계속 올라갔죠. 저는 옆에 놓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동북아 미사일 전력 비교 분석 자료였죠. 북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화성 15호 사거리 13000km. 화성 17호 추정 15000km. 숫자가 미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한국이었습니다. 현무 2 시리즈가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300km에서 시작해서 500km, 800km. 거기서 끝이었죠. 뭡니까 이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은 1만 킬로미터를 넘보는데 한국은 고작 800km라고요? 헌터, 뭔가 이상한가요? 옆에 앉은 이탈리아 분석관이 물었죠. 한국 미사일 사거리입니다. 왜 이렇게 짧습니까? 아, 그거요? 미국하고 협정이 있습니다. 1979년인가? 한국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합의였죠. 제 손이 멈췄습니다. 1979년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한 나라가 스스로 손발을 묶고 살아왔다는 겁니까? 저는 다시 스크린을 올려다봤죠. 북한 미사일이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균형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균형이 아니라고요. 이건 봉인입니다. 저는 다시 북한 그래프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그래프를 봤죠. 이대로 가면 2년입니다. 2년이 뭔가? 독일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2년 안에 이 지역 균형이 깨집니다. 북한은 계속 발전하는데 한국은 묶여 있으니까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죠. 그리고 프랑스 대표가 피식 웃었습니다. 헌터, 자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군. 한국은 미국 우산 아래 있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찜찜했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다시 뒤적였죠. 한미관계 문서, 미사일 협정 원문, 역사 자료. 하나씩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죠. 1979년 10월 작성된 기밀 문서였습니다. 낡은 종이었죠. 한미 미사일 지침 합의서.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거리 제한 180km, 탄두 중량 제한 500kg, 기술 이전 제한. 전부 적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본 지침은 정세 변화 시 개정론에 가능.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개정론이라고요? 가능하다고요? 무언가 일어나려고 하는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보고서가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한국 미사일 그래프. 800km에서 딱 끊긴 그 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왜 이렇게 짧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죠. 한국 방산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문서들은 뻔했습니다. 1979년 합의, 사거리 제한, 탄두 중량 제한. 이미 아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한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공개 제한 조건 존재 시 개발 가능 예상치. 분류 등급이 낮았습니다. 아마 오래된 자료라 보안이 느슨해진 것 같았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프가 하나 있었죠. 한국 미사일 기술력 평가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공식 보고서의 그래프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실제 제조 가능 사거리 1500km에서 3000km. 탄두 중량 제한만 없다면 2톤 이상 가능. 정밀도 오차 범위 10m 이내. 뭡니까 이게?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나토 내부 문서가 맞았죠.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공식 보고서에는 넣지 않은 겁니까?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제한 조건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 기초 연구 단계에서 이미 장거리 미사일 제조 능력 확보. 단 협정상 실제 배치는 불가능.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나라는 만들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중얼거렸죠. 3000km 미사일을 만들 능력이 있었는데 협정 때문에 안 만든 겁니까? 못 만든 게 아니라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기술자 인터뷰 기록이 있었죠. 2017년 비공식 면담 자료였습니다. 질문 현재 기술로 더 긴 사거리 미사일 제조 가능한가? 답변 가능합니다. 제한만 풀리면 언제든지요. 질문 얼마나 빨리? 답변 설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양산만 하면 되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설계가 이미 끝났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손 놓고 있었을 리 없잖아요. 연구는 계속했다는 거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들지는 못해도 준비는 해뒀다는 거죠. 언젠가 제한이 풀릴 날을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제한이 풀리면? 저는 중얼거렸죠. 북한과의 8배 격차가 순식간에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저는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문서도 찾아봤죠. 그리고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능력 제한은 동북아 전략 균형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 단, 북한 위협 증가 시 재검토 가능성 있음. 재검토 가능성이라고요? 저는 다시 스크린을 봤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영상이 아직도 재생되고 있었죠. 2500km. 충분히 위협 증가 아닙니까? 그럼 곧 바뀌겠네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전문가로서 20년을 일하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희망을 느끼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로 깨어나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동북아 전체가 뒤집힐 겁니다. 균형이 완전히 새로 짜이겠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지켜보자고요. 이 나라가 뭘 하는지 말입니다. 2021년 5월 22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자택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죠. 즉시 확인 요망 한미 미사일 지침 관련 중대 발표.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죠.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서가 떠 있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죠. 한미 미사일 지침 전면 종료.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4번 읽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면 종료라고요? 사거리 제한 철폐, 탄두 중량 제한 해제, 42년 만에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세부 내용을 읽어내려갔죠. 모든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요. 이제 한국은 사거리 제한 없이, 탄두 중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까?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했죠. 분명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맞았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나토 본부 긴급회의 소집 통보였죠. 2시간 뒤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세랭 비행기에 올랐죠. 기내에서도 계속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죠. 한국 42년 미사일 굴레 벗다. 동북아 군사 균형 재편 시작. 중국 강한 우려 표명. 중국이요? 저는 중국 외교부 성명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능력 확대는 지역 안정에 부정적 영향. 모든 국가는 자제해야 한다. 자제하라고요? 42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요. 일본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방위성, 긴급대책회의 소집. 미사일 방어체계 재검토 지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드디어 풀렸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토 본부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은 이미 가득 차 있었죠.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헌터, 자네 이거 예상했나?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놀랍진 않습니다. 뭐라고? 북한 미사일이 계속 발전했잖습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미사일 관련 자료가 떴죠. 그런데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예상 성능 평가 자료였습니다. 제한 해제 후 한국이 개발 가능한 미사일 사양이었죠. 사거리 3,000km 이상. 탄두 중량 2톤급 이상. 정밀도 오차 범위 5m 이내. 지하 관통 능력 100m 이상. 이게 진짜입니까? 독일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이 이미 기술 검증 완료했다는 정보입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답했죠.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지하 100m 관통이라고요? 그럼 어떤 벙커도 무용지물 아닙니까?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탈리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답했죠. 저는 2019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북한 2,500km, 한국 300km. 8배 차이였죠. 그런데 이제는요. 한국이 3,000km 이상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면요. 게다가 정밀도까지 압도적이라면요. 완전히 뒤집혔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42년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죠. 이 나라는 42년 동안 이걸 참았다는 겁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들 수 있었는데 안 만들었던 겁니다.
아니, 못 만들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풀렸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겠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죠. 경외감이었습니다. 제한이 풀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 자택 서재에 앉아 있었죠. 책상 위엔 한국 미사일 관련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나토에서 보낸 분석 보고서, 한국 방산업체 기술 문서, 시험 발사 데이터. 전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하잖아요. 저는 중얼거렸죠. 비행 곡선 데이터, 관통력 시험 결과, 정밀도 측정값. 모든 게 정교했습니다. 이 정도 완성도면 최소 10년은 준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한이 풀린 지 고작 한 달입니까? 말이 안 돼.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뭔가 틀린 게 있을 겁니다. 과장됐거나 조작됐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읽었거나. 전문가로서 20년 경력이 이럴 리 없다고 속삭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2톤, 정밀도 오차 5m. 과장됐을 겁니다. 분명히요. 저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렸죠. 연료 중량, 추진체 효율, 유도 시스템 정밀도. 변수를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뭐죠?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번엔 더 보수적으로 잡았죠. 효율을 낮췄습니다. 오차를 크게 잡았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세 번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밤새 17번을 반복했죠. 결과는 전부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 데이터는 진짜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17번입니다. 17번 전부.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화상회의였죠. 일본, 중국, 유럽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분석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과장됐습니다. 실제 성능은 60% 수준일 겁니다. 중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동의합니다. 이건 지역 불안정 요인이에요. 과장된 수치로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봤죠.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과장됐다는 증거 말입니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일본 분석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헌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한 풀린 지 한 달 만에 이런 성능이 나올 리 없잖습니까? 저는 17번 계산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17번 전부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진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헌터, 자네. 중국 대표가 말을 꺼냈죠. 자네 한국 편을 드는 건가?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편을 든다고요? 저는 데이터를 믿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나라의 기술을 인정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20년 동안 서방 중심으로 세상을 봐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술 강국은 정해져 있었죠. 한국은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미사일 도면을 다시 펼쳤죠. 제트벡터 구동 시스템, 관성 유도 장치, 정밀 타격 알고리즘. 전부 정교했습니다. 미국 기술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죠. 아니, 어떤 부분은 더 앞섰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밤거리가 보였죠. 제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료를 다시 펼쳤죠.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긴급 메일이 왔죠. 한국 방산업체 내부 영상이 유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공식 자료였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엔지니어였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제한이 풀리기 전에도 이런 기술 개발이 가능했습니까?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웃음이었죠. 당연하죠. 우리는 늘 더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만 못 만들게 했을 뿐이에요. 협정 때문에요. 그의 목소리엔 허세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죠.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의 표정을 봤죠. 진짜로. 자신하는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미사일 조립 라인 내부 영상이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말도 안 돼.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공장 내부가 보였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부품 하나하나를 조립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동화율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확대했죠. 용접 부위를 봤습니다. 검사 장비를 봤습니다. 이건 미군 방산 라인보다 빡세잖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품질 검사 기준이 화면에 떴죠. 오차 허용 범위 0.01mm. 용접 강도 테스트 200회 반복. 미국 레이시언 공장 기준이 0.05mm였습니다. 5배 차이였죠. 미쳤군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비교 분석을 시작했죠. 한국 vs 미국 제조 공정. 결합률 미국 대비 40% 감소. 공정 속도 일본 대비 2배. 품질 안정성 중국 대비 4배. 숫자를 적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죠.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국 미사일 핵심 부품 목록이었습니다. GPS 관성 융합 시스템 다시 국산. 초저고도 침투형 관통 탄두 다시 국산. 정밀 유도 알고리즘 다시 국산. 추진체 제어 장치 다시 국산.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핵심 부품 국산화율 100%.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100%라고요? 중얼거렸습니다. 미국도 못하는 겁니다. 미국 미사일도 일부 부품은 유럽에서 수입하거든요. 독일 센서, 프랑스 제어 장치. 그런데 한국은 전부 자체 제작이라고요? 저는 다시 자료를 봤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죠. GPS 시스템. 한국 자체 개발 위성 항법 장치였습니다. 미국 GPS에 의존하지 않았죠. 관통 탄두. 텅스텐 합금 자체 생산. 지하 100m 관통 가능. 이 나라는 대체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42년입니다. 제한이 있던 42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뭘 한 겁니까? 겉으로는 300km, 800km 미사일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3000km를 준비했던 거죠. 부품도 기술도 전부요. 숨겨진 강대국이었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토 본부였죠. 헌터, 한국 자료 확인했나?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가? 믿을만한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믿을만합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하나? 예.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숙성된 기술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의 얼굴이 보였죠. 자신감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더 만들 수 있었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다. 봉인된 나라였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겠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42년 동안 참았던 기술을 쏟아낼 거죠. 그리고 세계는 충격받을 겁니다. 저처럼요. 지켜봅시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가는지 말이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료를 다시 펼쳤죠.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을 뿐이죠. 2021년 9월이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죠. 한국 미사일 실사격 시험 영상을 입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고 기밀 등급이었죠. 헌터, 자네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네. 상관이 말했습니다. 무슨 영상입니까? 보면 알 걸세. 자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저는 지하 특수 영상실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두 겹으로 잠겨 있었죠. 보안 인증을 3번 거쳤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하나만 있었죠.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 어딘가의 시험장이었습니다. 사막 같은 곳이었죠.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저는 신음을 냈습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었죠. 화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반 미사일 발사와 뭔가 달랐어요. 추진 방식이 달랐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트벡터 제어가 보였습니다. 분사 각도가 실시간으로 변했죠. 미세 조정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최신 미사일도 저 정도는 아닙니다.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미사일이 상승했죠. 고도가 올라갔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목표물이 나타났습니다. 지하 벙커였죠.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지하 100m라고 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충격파가 보였습니다. 타형이 화면에 표시됐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본 어떤 충격파와도 달랐어요. 집중도가 달랐습니다. 일반 미사일은 충격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었죠. 한 점으로 집중됐습니다. 마치 레이저처럼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벙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100m였죠. 벙커가 뚫려 있었습니다. 완전히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구멍이 뚫렸습니다. 직선으로요. 마치 드릴로 뚫은 것처럼 깔끔했죠. 말도 안 돼. 저는 의자에서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오중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뚫었다고요? 화면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지휘 통제실이 나타났죠. 한국군 관계자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예상 사거리 3200km. 탄도 곡선 분석 기존 패턴 대비 15% 효율 증가. 명중률 오차 3M.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3200km라고요? 오차 3m라고요? 이건 새 시대의 무기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탄도 곡선 그래프가 화면에 떴죠. 기존 미사일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반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립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한국 미사일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궤도 수정이 들어갔습니다. 실시간으로요. 바람, 기압, 온도를 전부 계산해서 경로를 조정했죠. 이건 새 시대의 선을 그리는 곡선입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국방부였죠. 헌터, 영상 확인했나? 예. 어떤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헌터? 무력감을 느낍니다. 뭐라고? 저는 20년간 이 분야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이 그 정도인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선진국 기준이요. 무슨 뜻인가? 한국이 새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봤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아 있었죠. 그날 밤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미사일 능력 확대에 강력 우려. 즉각 대응 회의 소집.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방위성,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면 재검토 지시. 미국 국방부도 성명을 냈죠. 한국 미사일 기술 수준 재평가 필요. 동북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런던 자택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한국 미사일 얘기였죠. 영내 균형이 완전히 바뀌는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억제력을 얻었죠. 진짜 억제력이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힘입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죠. 한국은 방어가 아니라 억제를 선택했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밤하늘이 보였죠. 두렵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이롭기도 하군요. 한국이 만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의지였죠. 42년 동안 참았던 나라가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문가로서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한 나라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었습니다.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저도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전략 무기 체계를 공개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사일, 정밀 유도탄, 초정밀 관통체, 추적 시스템. 전부 나왔죠. 이건 패키지입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묶음이었죠. 완전한 전략 무기 체계였습니다. 미사일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유도 시스템, 관통 탄두, 추적 레이더, 지휘 통제 시스템. 전부 세트로 개발했습니다. 이건 무기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기술 선언이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미사일이 나타났습니다. 현무호라고 했죠. 사거리 3,000km 이상. 탄두 중량 8톤. 지하 관통 능력 100m 이상. 8톤이라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쳤군요. 미국 최대 관통 폭탄이 13톤입니다. 그런데 미사일 탄두가 8톤이라고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한국이 실사격을 했습니다. 지중해 어딘가였죠. 나토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저는 다시 지하 영상실로 내려갔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목표물이 보였죠. 모래층 깊숙이 만든 가상 벙커였습니다. 지하 100m였죠. 철근 콘크리트 오중 구조라고 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궤도를 그렸습니다. 떨어졌죠. 폭발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래가 솟구쳤습니다. 폭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가 접근했습니다. 구멍이 보였죠. 정확히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오차가 없었습니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전부 뚫렸죠. 마치 치즈처럼 깔끔하게 뚫렸습니다. 이게 진짜로 가능한 겁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00m가 아니었습니다. 측정 결과 105m까지 관통했다고 했죠. 전쟁의 규칙이 바뀌는군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떤 벙커도 소용없습니다. 지하 기지도 의미 없죠. 전부 뚫립니다. 다음 날 유럽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전문가들이 모였죠. 화상 회의였습니다. 독일 분석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5년은 걸릴 기술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동의합니다. 관통 기술만 해도 최소 3년은 연구해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봤죠. 패닉이었습니다. 헌터, 자네 생각은?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나는 말했습니다.
저 나라는 준비돼 있었다고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4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지역 안보 리포트 긴급 개정이라고 했죠. 한국을 주요 전략 변수로 재분류했습니다. 일본도 반응했습니다. 패트리어트 3 업그레이드 즉시 착수. 방어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죠. 저는 뉴스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죠. 한국은 이미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5년 뒤엔요? 한국은 또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죠. 한국은 단순한 군사기술 국가가 아니다. 억제력의 패러다임을 바꾼 선도 국가다. 밑줄을 여러 번 그었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온 게 있었습니다. 서방 중심 군사 패러다임이었죠. 미국이 최고입니다. 유럽이 그 다음이죠. 러시아, 중국이 따라옵니다. 그게 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한국이 그 체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세계관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기분이었죠. 전문가로서 20년 만에 느끼는 신선함이었습니다. 한국은 숨겨진 강대국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니, 숨겨진 게 아니죠. 봉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봉인이 풀렸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존경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나라가 42년을 참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여줬죠. 그 인내가, 그 기술이, 그 의지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하늘이 보였죠.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시대였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나토 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죠. 전 세계 주요 군사 분석기관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화면에 제목이 떴죠. 한국 전략무기 능력평가 보고서 2023.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지침 해제 후 2년 만에 전략무기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등한 수준이라고요? 미국과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비교표가 나타났죠. 정밀도 한국 5차 3M, 미국 5차 5M. 관통력 한국 100M 이상, 미국 90M. 제조 결합률 한국 0.02%, 미국 0.05%.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죠. 사우디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터키, 인도네시아. 줄을 섰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런던 자택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존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는군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무기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한국이 그 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성능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납기도 빨랐습니다.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사였죠. 저는 화면으로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로 우리 스스로를 지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42년 동안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뭉클함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국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42년 동안 묶여있던 나라가 드디어 주권을 되찾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국제안보포럼이 열렸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도 관심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죠.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추가 기술 개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방산 수출 전략은 어떻습니까? 한국 대표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군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한국을 지역 국가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전략적 선택 국가였습니다. 한국의 한마디가 국제 안보 흐름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이 나라는 강대국이었다. 다만 봉인되어 있었을 뿐이다.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 적었죠. 42년. 이 나라는 42년 동안 참았다.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못하게 했다. 연구할 수 있었지만 배치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준비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2021년 5월 22일 봉인이 풀렸다. 세계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국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밤거리가 보였죠. 더는 의심도 갈등도 부정도 없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분야에 몸을 담아왔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기술을 분석했죠. 강대국의 방산 체계를 직접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한국처럼 봉인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42년 묶여있던 나라가 그 족쇄를 끊는 순간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부정하려 했습니다. 갈등했죠. 그러나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줬습니다. 기술이 증명했습니다. 현실이 보여줬죠. 한국은 더 이상 동북아의 한국가가 아닙니다. 세계가 조심해야 할 전략 강대국입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한국과 함께 일한 것이 내 경력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그리고 그 시작을 내가 목격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다. 역사였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인내를, 기술을, 의지를 존경합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켜볼 겁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목격자로서 말이죠.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